한국의 520조 투자 대박 났습니다. 중동 사막의 거대 프로젝트 사하라시티에 몰려든 세계 최정상 엔지니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모두 한국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 덕분에 이룬 초대박 프로젝트라는데요. 도대체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은 또 어떤 불가능한 미션을 해낸 것일까요? 오늘의 놀라운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크 하이젠입니다. 독일 최고의 건설 엔지니어로 불리죠. 베를린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국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동 사막에 건설 중인 거대 프로젝트 사하라시티의 독일팀 수석 엔지니어를 맡고 있어요. 처음 사하라시티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을 때 그 흥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미래도시를 건설한다니 엔지니어로서 이보다 더 매력적인 도전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 독일팀은 프로젝트의 핵심 시스템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스마트 시티가 아니었죠. 최첨단 AI 시스템, 자동화된 건설 기술,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였습니다. 첫 발표 당시 제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 자신감은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를린과 함부르크의 첨단 건축물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중동 투자자들도 우리의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역시 독일이다라는 인정을 읽을 수 있었죠. 그날 처음으로 한국 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하라 시티의 외곽 쪽에 부차적인 시스템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기술 강국이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만했던 거죠. 당시 저는 독일의 기술력과 경험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오랜 건축 역사와 첨단 기술의 결합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저희 팀은 완벽한 설계도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기술적 명세가 검증되었고 시뮬레이션 결과도 훌륭했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이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막의 극단적인 환경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낮에는 온도가 50도를 넘나들었고 밤에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강력한 모래폭풍은 우리의 장비를 망가뜨리고 작업을 지연시켰죠.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첨단 기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론상으로는 풍부한 햇빛을 활용해 건설 현장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패널들이 과열되어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일부는 아예 작동을 멈추기도 했어요. 이 문제는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니 프랑스 팀이 담당한 AI 센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로봇 2대가 서로 충돌해 있었고 주변에는 작업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프랑스 팀 리더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채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오류를 일으킨 겁니다. 회의실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각 팀 리더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팀은 기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일본 팀은 자재의 품질을 의심했습니다. 프랑스 팀은 독일 팀이 제공한 전력 시스템이 불안정하다고 비난했고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심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실패는 용납될 수 없었죠. 밤마다 숙소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머리를 싸매곤 했어요. 한 주가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모래폭풍이 현장을 강타했고 이번에는 더 큰 피해를 입혔어요. 몇몇 태양광 패널이 완전히 파손되었고 중요한 AI 센서 몇 개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소집된 긴급회의에서는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본사에서도 우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진전이 없으면 프로젝트 전체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경고였죠. 회의실을 둘러보니 모두의 얼굴에 피로와 좌절감이 역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팀의 박정수 팀장이 말문을 열었어요. 해결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박정수 팀장에게 향했습니다.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국팀은 회의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들에게 무슨 해결책이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정수 팀장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랐어요. 그의 확신에 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프로젝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박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 화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태블릿을 연결하자 화면에 복잡한 도면과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박 팀장은 한국팀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사막 환경에 특화된 태양광 패널 냉각 시스템과 온도 변화에 강한 AI 센서 시스템이었어요. 그의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패널 아래에 특수 물질을 설치해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이었고, AI 센서에는 독특한 보호막을 씌워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 독일 엔지니어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팀이 풀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으니까요. 프랑스 팀 리더의 표정에서도 비슷한 회의적인 생각이 읽혔습니다. 프랑스 팀 리더가 이 시스템이 실제로 테스트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박 팀장은 자신감 있게 한국의 연구소에서 사막 환경을 시뮬레이션하여 수차례 테스트했다고 설명했어요.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실제 환경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미 일정에서 크게 뒤처져 있었고 본사의 압박도 커지고 있었죠. 그래서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정수 팀장과 따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했고 기술적인 세부 사항까지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그의 전문성에 놀랐죠. 왜 이런 기술을 처음부터 제안하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한국팀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한국팀은 테스트 시스템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모든 팀원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불필요한 대화 없이도 완벽하게 협력했습니다. 현장의 다른 작업자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국팀의 작업을 지켜보았어요. 프랑스 팀 엔지니어들도 처음에는 냉소적이었지만 점차 그들의 전문성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테스트 시스템이 완성되었어요. 소규모 태양광 패널 구역에 냉각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몇 개의 AI 센서에는 새로운 보호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모든 팀 리더들이 모여 테스트를 지켜보았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 시스템이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박 팀장이 시스템을 활성화하자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온도, 발전 효율, AI 센서의 오류율이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처음 몇 분 동안은 모두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점차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적용된 패널은 온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AI 센서의 오류율도 크게 감소했죠. 프랑스 팀 리더가 놀라움을 표현했고 센서 오류율이 80%나 감소했다고 말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박 팀장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전체 시스템에 즉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팀장은 2주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국팀의 기술이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의심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혁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팀의 진정한 능력은 이제부터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의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각 팀원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현장을 지휘하며 때로는 직접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태양광 패널 냉각 시스템의 설치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기존 패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아래에 특수 냉각층을 설치하고 새로운 배선 시스템을 연결해야 했어요. 하루 종일 강렬한 태양 아래서 작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현장을 순찰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에서였지만 점차 한국팀의 기술에 진정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설치하는 냉각 시스템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기술보다도 혁신적이었어요. 어느 날 박정수 팀장에게 냉각층의 작동 원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특수 소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나노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것으로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일부는 저장했다가 밤에 방출하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패널 온도를 평균 10도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왜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아했어요. 마치 그들만의 비밀 무기 같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독일 엔지니어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죠. 일주일이 지난 후 첫 번째 구역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데이터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패널 온도가 크게 낮아졌고 발전 효율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전에 자주 발생하던 과열로 인한 시스템 셧다운도 완전히 사라졌죠. 프랑스 팀은 특히 이 변화에 열광했습니다. AI 센서 시스템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게 되면서 오작동이 크게 줄었거든요. 그들은 이제 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건설 과정의 효율성도 향상되었습니다. 프랑스 팀 리더는 이제 AI가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작업 효율이 최소 4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모든 태양광 패널에 냉각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장 전체가 변화했어요. 이전에는 오후가 되면 많은 장비들이 과열로 작동을 멈췄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가동되었죠. 전력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작업 속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장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을 때 박정수 팀장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좋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박 팀장은 사실 그들도 실제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실 테스트와 현장은 항상 다르니까요.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박 팀장은 한국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왔다고 설명했어요. 이 기술도 그런 과정에서 탄생했으며 처음에는 한국의 작은 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위해 개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어요. 때로는 제약이 혁신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우리 독일 엔지니어들은 항상 풍부한 자원과 최첨단 시설에서 일해왔지만 그것이 항상 최고의 해결책을 보장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검토한 후 매우 만족스러워했어요. 일정이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팀 리더들과 함께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좌절감과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자신감과 희망이 넘쳐나고 있었죠. 모임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운 박정수 팀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바깥 테라스에 혼자 서서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에게 다가가 안에서 모두가 그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팀장은 자신보다는 팀원들이 주인공이라며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겸손하게 말하더군요. 그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리더로서 공을 팀원들에게 돌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박정수 팀장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I 센서 시스템의 안정성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특히 모래 폭풍이 올 때 오작동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의 말에 공감했어요. 전력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AI 시스템의 정밀도와 신뢰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팀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내일부터 AI 센서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팀장도 동의했고
그의 눈빛에서 다시 한번 그 특유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부터 한국팀은 AI 센서 시스템 최적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팀과 긴밀히 협력했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곧 두 팀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하더군요. 박정수 팀장이 설명한 새로운 센서 보호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특수 나노 코팅을 센서에 적용하여 모래와 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센서 자체의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여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어요. 프랑스 팀 리더는 처음에는 자신들의 AI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에 약간 저항감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이미 수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의 제안이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난 후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예상보다 복잡했어요. 모든 센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새로운 보호막을 적용해야 했죠. 한국팀의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작업했고 프랑스 팀도 그들의 열정에 동참하며 함께 밤을 새우며 일했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센서의 오류율이 95% 이상 감소했고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래 폭풍이 불어도 센서가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었어요. 프랑스 팀 리더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회의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한국 팀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자신들의 AI 시스템이 한국 팀의 기술 덕분에 더욱 강력해졌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적화된 AI 센서 시스템은 건설 과정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이제 건설 로봇들은 정확한 지시를 받아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작업 속도는 이전보다 60% 이상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국 팀과 프랑스 팀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때문에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곧 기술에 대한 열정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프랑스 팀 엔지니어들이 한국 팀의 기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어요. 이제는 기술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한국팀의 기술이 프로젝트 전체에 적용되면서 작업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정을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정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본사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워했고 추가 예산과 자원까지 지원해 주었죠. 어느 날 아침 국제건설협회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사하라 시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했어요.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광이었죠. 특히 한국팀에게는 그들의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방문 전날 모든 팀 리더들과 회의를 가졌어요.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누가 어떤 부분을 담당할지 논의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박정수 팀장에게 주요 발표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한국팀의 혁신적인 기술 덕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국제건설협회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어요. 현장 투어 후 회의실에 모였고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프로젝트의 개요와 초기에 직면했던 어려움들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박정수 팀장을 소개했습니다. 박 팀장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간결하면서도 강력했어요. 태양광 패널 냉각 시스템과 AI 센서 보호 기술의 원리를 세부적으로 설명했고 실제 적용 사례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그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참석자들은 이 기술이 다른 극한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비용 효율성은 어떤지, 장기적인 내구성은 어떤지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정수 팀장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했고, 때로는 한국팀의 다른 엔지니어들을 불러 더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질의응답 세션이 끝난 후 국제건설협회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한국팀의 혁신적인 기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전 세계 건설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다른 극한 환경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어요. 방문단이 떠난 후 저는 박정수 팀장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팀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했죠. 처음에 한국팀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정수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팀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날 저녁 모든 팀원들이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어요. 국적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파티 중간에 프랑스 팀 리더가 즉석 연설을 했어요. 그는 한국 팀과의 협력이 자신들의 AI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며 앞으로도 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더욱 활기차게 일했어요. 한국 팀의 기술은 이제 프로젝트 전체에 완전히 통합되었고 모든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졌고 품질도 향상되었어요. 본사에서는 우리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 기술을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박 팀장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죠. 그들의 연구소에서는 이미 다른 혁신적인 기술들도 개발 중이라고 했어요. 특히 물 부족 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수 시스템과 친환경 건축 자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영감을 받았어요. 기술의 발전은 한국가나 기업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가 융합될 때 더욱 가속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독일 팀도 앞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사하라시티의 모습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황량했던 사막은 이제 첨단 건물들과 인프라로 가득 찼어요. 태양광 패널은 도시 전체에 깔끔하게 설치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했고 AI 시스템은 모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무렵 완공을 한 달 앞두고 대규모 모래 폭풍이 발생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큰 피해와 지연이 불가피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팀의 냉각 시스템과 센서 보호 기술 덕분에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현장을 점검했을 때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의 최종 테스트였고 완벽하게 통과한 격이었죠. 마침내 프로젝트 완공일이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관련 업계들은 사하라시티의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개막식 전날 모든 팀원들이 마지막 점검을 위해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죠. 박정수 팀장과 함께 도시의 중심부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며 웃었어요. 그때는 서로를 얼마나 다르게 보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박 팀장은 이 프로젝트가 한국 기술의 자신감을 높여주었다고 말하더군요. 이제 그들은 더 큰 글로벌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개막식 당일 저는 프로젝트 총책임자로서 연설을 했어요. 수많은 카메라와 관중 앞에 서니 긴장되었지만 한국팀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연설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국제적인 협력과 혁신적인 기술의 결합 덕분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한국팀의 태양광 냉각 시스템과 AI 센서 보호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수 팀장도 단상에 초대하여
그의 팀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막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팀에게 명함을 건네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했어요.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완료된 후 각 팀은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모든 팀 리더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동안의 추억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 팀 리더는 이미 한국 팀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했고, 미국 팀 리더도 한국의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박 팀장과 둘이서 걸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어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처럼 기술의 가능성도 무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하라 시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팀의 기술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박정수 팀장은 국제건설 컨퍼런스의 주요 연사로 초청받아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했고 여러 나라의 기업들과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와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하라 시티에서의 경험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국적의 팀들과 협력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을 우리 팀에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프랑스 팀은 한국의 기술을 유럽 전역의 다른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개발한 AI 시스템과 한국의 냉각 기술을 결합하여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만들어내었죠. 이 협력의 성과는 유럽 건설 산업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어요. 어느 날 박정수 팀장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여 극한 환경을 위한 첨단 기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그들이 개발한 태양광 냉각 기술은 이제 더욱 발전하여 효율성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물 부족 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수 시스템도 완성 단계에 있다고 했어요. 그의 이메일을 읽고 바로 회신했습니다. 우리 독일 연구팀과 함께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두 나라의 기술과 노하우를 결합한다면 더 큰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박정수 팀장은 즉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고 한 달 후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박 팀장이 직접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그들의 새로운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기술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하라 시티에서 사용된 기술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결합된 환경 적응형 건설 시스템은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일주일 동안의 방문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돌이켜보았어요. 사하라 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혁신의 장이자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는 협력의 모델이었어요. 한국팀이 보여준 혁신적인 접근법과 해결 능력은 전 세계 건설 산업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국제건설협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박정수 팀장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죠. 그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의 후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옛 추억을 나눴어요. 마르크, 당신이 우리 기술을 처음 믿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라는 그의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죠.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성은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았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제가 한 일은 그저 그 과정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죠.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배운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북극 지역에 지속 가능한 연구 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막과는 정반대의 환경이지만 사하라 시티에서 배운 교훈과 한국팀의 혁신적인 기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 국적의 엔지니어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강점을 인정하며 시작할 것입니다.
사하라시티에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니까요. 어제 저녁 북극 프로젝트 계획서를 검토하다가 문득 사하라시티의 야경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황량했던 사막에 세워진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빛 속에는 한국팀의 혁신적인 기술과 여러 나라 엔지니어들의 협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새로운 도전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서로 다른 생각과 접근법이 만날 때 탄생한다는 것을요. 한국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죠. 미래의 프로젝트에서도 이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박정수 팀장과 함께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서서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를 자랑스럽게 바라볼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눈부신 기술은 오늘도 지구 그 어디에선가 반짝이고 있었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자랑스러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